동두천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주한미군부대 캠프 케이스. 맞은편엔 동두천 문화특구가 조성돼 있습니다. 거리엔 미군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보입니다. 영어로 된 간판이 질비하고 부산 전철역 철로를 따라 그래피티 아트가 현란해 마치 외국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낯설음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뭐지 했는데 점점 길 안으로 들어올수록 되게 매력 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It's cool. It's really cool here. Like it's a first time experience. My first time out of the country. It's a really nice place for my first time being in Korea. It's a nice area to be in. I do like it here.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에는 한때 2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천 명에 불과합니다. 한 3, 40년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별천지였었어요. 한국 경제 상황하고는 별도의 따로 도는 여기 달러가 막 풍부해지니까 그랬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죠? 안 오죠. 볼 게 있어야지 오죠. 즐길 게 있어야지 오고. 미군 클럽으로 쓰였던 이 건물, 지금은 음악 공연장입니다. 동두천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이곳에선 한 달에 2번 락과 힙합 등 공연이 열립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를 젊은이들이 찾아올 만한 명소로 되살리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입니다. 출연진은 모두 동두천 출신입니다. 제 고향이고요. 여기서 음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랑데뷰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 DJ로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동천 인구의 70%가 또 미군 부대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동두천이 되게 저는 미군 부대도 있고 외국인들도 되게 많고 다른 지역보다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동두천을 좀 알리고 제가 살아온 동네, 제가 살아온 삶을 대해 가사를 쓰는 편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군 공여지가 있는 동두천시. 그로 인해 지난 70년 동안 발전은 더뎠고 미군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만큼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70여 년간 동천시와 눈물과 땀에 대한 보답이자 권리입니다. 동천이라는 세 글자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역사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부는 이제는 반드시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은 김명섭입니다. 시청자분들 경기 북부의 동두천시 알고 계시는지요? 미군 부대의 도시 혹은 소요산 유연지가 있는 도시로 알고 있기도 하고 락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 주둔을 시작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한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발전 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천 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의 동두천에서 네. KBS 경인센터가 있는 이제 수원까지 내려오셨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 내려오시면서 느낀 뭐 남다른 소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수해라기보다 수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경기도가 참 멀게 느껴진다. 수원이. 같은 경기도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물론 서울을 거쳐서 수원까지 오는 거리도 있지만 제가 느낌은 경기 북부 최북단 동천시가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시일비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그리고 도로도 항상 막히고 여기는 우리 경기도 동천시에 비해서 참 인구도 많고 또 도로도 잘 확충이 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낙후된 우리 동천시 경기 북부 현실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시장님이 2010년대에 네. 경기도 도의원을 지내시면서 수원에 자주 오셨잖아요. 2014년부터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수원은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셨는데 네. 그러면 동두천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동천시가 많이 정체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체된 게 우리 동천시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그런 중첩적 규제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다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동천시가 덕분에 경기 남부가 더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객관적인 뭐 수치로 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네, 경기 북부가 아시겠지만 인구가 지금 350에서 4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도시화됐다고 하지만은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 1,000만이 지금 육박하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발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정치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이제 경기 남부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00만이니까. 안 되죠. 3분의 1 예. 정도 수준 되죠.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예. 남부와 비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제 발전이 더뎠다. 네.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물론 우리가 2중, 3중 중첩된 규제, 물론 수도권 정비사업법이나 지역균형발전법, 또 적경지역 또 지역에 대한 그 어려움, 또 군사보호시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동천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경제의 축을 이뤘었는데 주한미군이 미군 재배치 규정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감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던 주 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예. 언제부터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2004년도 이라크 파병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 파병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시작했다가 2023년 돼서는 주축 부대가 지금 평택으로 지금 이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전체 면적의 42%가 우리가 주한미군 공연지가 차지할 정도로 지금 현재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 KC 호흡이 우리 도심 중심에 위치한 1,000만 평 규모의 지금 주둔지에는 2014년도 미군이 잔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포병 활용 여단과 본토에 있는 순환 여단이 지금 다시 들어와 있어서 반환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천시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계획에 따라서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지금 아무런 게 또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